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FOMC 회의가 열리고,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에,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에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됐는데, 이번에는 뭐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라는 게 그 전체적인 그 관측이에요. 그래서 큰 이변이 없다면 0.25% 정도, 25 베이스 포인트 정도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25 베이스 포인트 금리 인하가 뭐 예견이 막 됐던 부분이라서 뭐 크게 시장에 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 그런데 만약에 금리를 인하 안 한다든가 뭐 0.5 정도로 인하한다면은 시장이 조금 또 혼란을 겪는 일이 생기겠죠. 하지만 현재 연준 파월 의장의 성향으로 봤을 때 크게 뭐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어제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은 또 내렸습니다. 제가 어제 국제유가 급등이나 이런 것들이 일시적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역시 뭐 단기적인 영향에 그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제유가의 그 흔들림도 크게 뭐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했고요. 파주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연천으로 또 확산 중이다 하는 얘기가 또 나왔는데, 아직 뭐 의심 정도고, 오늘 오전 중에 확산되는지에 대한 그 결과가 또 발표가 됩니다. 돼지열병 어제 뭐 가장 핫 이슈였고 많이 주가 올랐는데, 요것도 오늘 점검 좀 해봐야겠죠. 게다가 한국 원전 수출 얘기가 좀 나옵니다. 어제 원전 관련주도 좀 올랐는데, 한국 원전이 미국과 같이 큰 소심을 구성해서 중동을 대대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중동을 정말 공략한다면은 또 우리나라 원자력 업계에서는 또 좋은 또 재료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소리 잘 들리시죠? 자, 소리 들리는 거 제가 확인을 안 했네. 소리가 잘 들릴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조용하면, 너무 조용하면은 걱정을 해봅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이 이제 남북경협주인데, 이 남북경협주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이, 어제 좀 조정을 받았어요. 남북경협주가. 남북경협주 좀 조정을 받았는데, 아주 얕은 조정이었죠. 아주 얕은 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얕은 조정 후에 다시 이제 남북경협주의 상승이 그러니까 원래 강한 상승 후에 주가가 강한 상승을 하고 아주 얕은 조정을 받으면은 그 얕은 조정 이후에는 또 강한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아주 너무 얕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더 뭐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돼지열병주가 더 가면서 남북경협주들이 더 얕은 조정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이제 보합 정도 시세, 그런 정도 진행될 수 있는데, 그 흐름 후에 다시 이제 강세 국면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봤던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급등 후에 얕은 조정, 그 얕은 조정 후에 또 강세,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갈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크게 봤을 때 이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미중 간의 문제는 여전히 아주 글로벌 핫 이슈죠. 그래서 글로벌 핫 이슈 미중 간의 문제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모습이죠. 오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런 얘기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좀 좋은 분위기. 그런데 또 지수가 지금 연일 계속 상승을 하면서 거의 한 3주 정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2100포인트를 돌파할 것인가, 또 코스닥은 700포인트까지 갈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점검,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주요한 내용들이다. 자, 어제 시장에서 있었던 일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어제 코스피 살짝 올랐고, 코스닥은 또 뭐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리고 기관들은 매수였고 나머지 외국인들은 좀 매도였고, 등락률은 코스피가 133%, 코스닥은 169%, 뭐 비교적 좋았습니다. 분위기 나쁘지 않았어요. 어제는 이제 돼지열병하고 바이오 종목들도 좀 반등을 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이었다. 대형주에서는 특별한 것은 없었는데,
뭐 대부분 다 보합이었습니다. 건설주 그전에 이제 급등 나왔었지만 이제 어제는 보합 정도. 조선주 최근에 잘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는 보합 정도. 증권주도 그 전날 좀 올랐었는데 어제는 보합 정도였고, 포스코가 최근에 한 번씩 급등을 하죠. 또 유가가 상승하니까 롯데케미칼 같은 이제 화학주들, 또 OCI 같은 이런 이제 태양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기대가 좀 된다 하는 것이고요. 어제 뭐 단연 1등은 돼지열병이었습니다. 돼지열병 광역 관련해 가지고 체시스, 이글벳, 우진 BNG, 특히 이제 이글벳 같은 것들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이글벳. 다음에 이제 그 방역 쪽에 그 백강 소재, 이글벳, 백강 소재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종목으로 가고 있고요. 백강 소재, 이글벳. 그리고 관련 나머지 종목들도 강했는데, 특히 이제 돼지고기하고 사료 이런 쪽, 또 이제 개육이라든가 오리고기까지 좋은 모습 보였죠. 그래서 이지바이오, 우리손 FNG, 팜스토리, 마니커인데 마이커 됐네. 마니커, 정다운 이런 종목들, 마니커, 정다운 이런 종목들인데, 그 중에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종목이 뭐 육계 관련해서 우리손 FNG 있고요. 또 하림의 팜스코, 요것도 이제 어제 좀 덜 올랐는데 이게 이제 돈육 관련된 그런 기업이죠. 돈육 관련된. 그래서 팜스코, 우리손 FMG,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다 아시는 것 같이, 네, 닭고기 전문 하림, 닭고기 전문 하림, 또 오리고기 전문 정다운, 뭐 이런 것들 좋죠. 마니커는 닭고기, 뭐 이런 거죠. 마니커 닭고기. 그죠. 가벼운 종목인 마니커 같은 것은 이제 급등이 나오고, 또 좀 약간 가벼운 종목인 동호팜투 테이블이라든가 체리브로 같은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종목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테마주기 때문에, 테마주는 우리가 이제 펀더멘탈이나 이런 것보다도 단기 테마로 가니까 가장 탄력 있는 종목을 이제 봐야 되겠죠. 테마로 가니까. 그래서 가장 탄력 있는 종목으로 볼 때에 다소 주가가 덜 올랐던 종목은 또 오히려 좀 나중에 사면 또 물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돼지열병 관련해서 백신주에 한번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체시스, 이글벳, 우진 BNG, 그 중에 이제 이글벳 이런 식으로 이제 집중하는 전략이 좋아요. 근데 어제 뭐 점상한가 갔었는데 오늘, 그렇죠, 오늘 또 사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장중에 매물 나온다면 한번 뭐 접근해 볼 수는 있겠다. 근데 이게 뭐 초보들은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또 이제 어차피 돈육 관련된 거니까 제가 볼 때는 돈육의 핵심주 팜스코, 돈육의 핵심주라고 할 수 있는 우리손 FNG나 뭐 이런 쪽, 그리고 아니면 아예 이제 닭고기에 할인을 산다든가, 아주 가벼운 종목, 동호 팜토테이블이나 체리브루 같은 거 산다. 이런 식의 접근이 좋다. 또 뭐 우성사료 같은 사료주의 대표 종목 우성사료, 현대사료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만 이제 한번 접근해보는 그런 전략이 좋다는 거죠. 너무, 이 테마가 가는데 좀 덜 오른 종목은 오히려 더 안 오를 수 있습니다. 그냥 이제 매수한다면 1등주를 매수하는 게 맞아요. 1등주에 승부하고, 아니면 아예 안 하든가. 아유, 저 뭐 돼지열병, 저러다 말겠지. 저거는 내 과가 아니야. 과가 달라. 하면서 이제 나는 이과인데 저건 문과구나. 나는 문과인데 저건 이과구나. 이런 식으로 과가 다르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나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낫다. 그래서 접근하려면은 테마주는 원래 그렇습니다. 가장 1등주를 매수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하지 말거나 그렇게 접근하시는 전략 권해드리고요. 어제 바이오주들도 비교적 좀 올랐습니다. ABL 바이오, 앱클론, 뉴틸렉스, 파메 비용, 이제 이중항체 종목 여전히 괜찮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좋긴 한데 이것들은 너무 무거워가지고 같은 뭐 바이오의 그 대장주이긴 한데 너무 무겁죠. 근데 또 너무 무거워서 또 헬릭스미스, 제넥신, 메지온, 하늘바이오 같은 것은 이제 신약주인데 헬릭스미스가 이제 20만원대까지 왔어요. 그래서 20만원대 정도면은 이제 올만큼 또 왔다라는 감각으로 그렇게 보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이제 큐리언트 같은 종목들이나 제일약품 같은 것들은 이제 우리가 좀 관심 좀 가져보자는 정도로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남북경협주든 이제 어제 약간의 조정이었죠. 약간의 조정이었는데, 부산산업, 대아TI, 푸른기술 정도,
철도주죠. 철도주는 하루 이틀 정도 더 쉬면은 한번 좀 보자고요. 하루 이틀 정도 더 쉬면은 조금 좀 어제 하루 쉬는 걸로 가기에 접근하기엔 조금 좀 빠르다 생각이 되네요. 대북주는 이제 이렇게 이제 쉴 때 매수 전략이죠. 쉴 때 매수 전략. 쉴 때 매수한다. 그게 좋습니다. 쉴 때 매수한다. 저 생각에는 이번 주말 정도에 뭐 장수나 날짜 같은 게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되니까 오늘 이제 수요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목 구간, 잘하면 내일 정도 또 재료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예, 오늘 수요일 날 조금 쉰다라고 보고요. 쉰다라고 보고 이 쉬는 구간에서 저점 매수 이런 전략이 좋습니다. 쉬는 구간에 저점 매수. 그런 전략으로 철도주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자 매수할 때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테니까 차트 가가면서 확실하게 이제 그 5일선 지지 같은 게 나타날 때, 예, 아니면 뭐 21선 지지 5일선 지지 정도 좋겠죠. 그 정도 나타날 때 이제 매수한다 하는 감각으로 접근하시면 되겠고, 또 인디에프 신원 좋은 사람들 뭐 개성공단이죠. 뭐 어제 약간의 조정, 또 일신석재 용평리조트 아난티 같은 금강산도 좀 조정이 눌림목이었고, 예, 반면에 이제 SOC 쪽으로 조금 올라가죠. SOC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남북주가 다 같이 신다기보다 어디가 쉬면 어디가 올라간다 이런 개념이 좋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볼 때는 어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쉬는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이제 섹터별로 올라올 것이다. 왜냐하면 뭐 모든 에너지가 전부 대지로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전부 대지로 가지 않을 거니까, 전부 대지로 가지 않는다면 어딘가로 또 다른 에너지가 분출할 거고, 그 에너지 분출되는 것이 오늘 조금씩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SOC 한번 잘 보자. 동아지질, 특수건설, 남광토건, 일성건설인데, 지난번에 남광토건이나 일성건설도 한번 크게 좀 올라왔었죠. 남광토건이나 일성건설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어제 고개를 지미기 시작한 동아지질, 이것도 모양이 좋죠. 그래서 동아지질, 특수건설도 기업 내용이 좋습니다. 동아지질, 특수건설, 남광토 이런 것들 한번 잘 봐보자 하는 말씀 좀 먼저 드리고요. 또 최근에 농업주가 다시 부상을 합니다. 농업주는 원래는 이제 경농하고 조비가 계열사 계열이죠. 계열이고, 대유는 이제 신규 종목이죠. 신규가 좀 지났습니다만은, 신규 종목 참신한 맛이 있고, 또 종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씨앗인데, 요거는 뭐, 어떤 뭐, 대북주 개념이 아니더라도, 늘 인기가 있죠. 또 일본과의 싸움에서도 일단, 종묘 문제가 또 등장하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종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 그러니까 어떤 실적보다도 미래 가능성이 좀 있어요. 미래 가능성. 아시아에서 종묘로 승부 보겠다. 이런 이제 개념의 어떤 큰 꿈이 있죠. 꿈. 아시아 종묘. 그래서 어떤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급등이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엊그제도 이제 급등 나왔다가 좀 조정이니까 이것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란다는 거고. 아직까지 전력주 쪽은 큰 움직임은 없는데, 그러나 이제 바닥에서 워낙 오랫동안 조정을 받아가지고 전력주가 슬슬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력주는 이제 재룡전기, 그러니까 재룡 쪽하고 대원전선 이 두 가지가 좀 괜찮아요. 대원전선도 이제 올라갈 때 보면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그래서 대원전선과 재룡전기, 재룡산업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좀 눌림목 조정받을 때 사야 한다는 거죠. 주가 막 올라갈 때 따라가지 말고 좀 이렇게 눌림목 조정받을 때 매수하자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뭐 미세먼지가 지금 미세먼지 잠잠하잖아요. 저는 이제 미세먼지도 올해 한 12월 달쯤 되면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잠잠할 때 남들보다 좀 일찍 들어가서, 남북경협주 마찬가지로 좀 일찍 들어가가지고 좀 지키고 있어야 수익이 나지, 막 올라가기 시작할 때 쫓아가면은 수익 안 나요. 그래서, 좀 여유있게 좀 조정받을 때 매수하자는 관점이고, 오늘 우리 남북경협주도 마찬가지로 좀 조정받을 때 매수한다. 이런 개념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남북경협주는 오늘 SOC 좀 보시고요. SOC 좀 보시고, 다음에 이제 이 농업주 좀 보시고, 요 두 가지를 좀 보시고, 어쩌면 말이죠, 간헐적 재료가 나오면서 금강산 쪽이 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잘 관심 있게 보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쪽은 이제 조선 쪽은 좀 장기 종목입니다. 조선 쪽은. 장기적으로 지금 이제 조선업종이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이제, IMO와 관련해가지고, 작년 대비 매출이 5배 늘어난 기업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IMO가 이제, 탈황이죠, 탈황이니까, 자동차로 따지면은, 그 옛날에 배기가스 저감장치 있었지 않습니까? 배기가스 저감장치. 옛날에 그거 기억나시죠? 자동차로 따지면 이제 배기가스 저감장치.
그런 거죠. 타랑습이라는 게 배기가스 저감 장치. 요거 옛날에 엄청 주가 올랐던 거 보이시죠? 모기가 이제 연천까지 갔다 이거죠. 그 자동차의 배기가스 저감 장치 같은 그런 것이 그 조선에서 이제 타랑습이 뭐 이런 거예요. 그거하고 이제 우리 배에 그 물을 평형수라 그래가지고 배에다 물을 채우잖아요. 근데 평형수에 들어가는 것에 오염 방지 장치 이런 것들 그런 거가 최근에는 굉장히 좀 이제 급성장 쪽인가 봐요. 그런 것들도 좀 보시고. 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조선기자재 쪽 좀 보자. 조선과 조선기자재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뉴욕 증시는 유가가 좀 진정되고 있죠. 다우지수 소폭 올랐고 나스닥 소폭 올랐습니다. 국제유가 WTI는 이제 마이너스 5.7%로 어제 14% 올랐다가 오늘 마이너스 5% 내렸습니다. 사우디 장관이 이달 말까지 산유량 회복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네요. 중동 지역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이란을 갖다가 공격하겠다 그러는 저는 이란 공격 안 할 것 같아요. 트럼프의 그 성향상 협박은 하되 실제 폭력은 안 합니다. 협박은 막 하는데 실제로 이란을 폭격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이란의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죠. 어떤 급에서도 미국과 협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강경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FOMC 오늘 시작하는데 25베이스 포인트 인하가 대세일 것 같다. 또 연준이 좀 공개시장, 그러니까 자금을 좀 풀기 시작했네요. 공개시장 조약을 통해 가지고 레포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레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따지면 콜금리 같은 겁니다. 콜금리. 이 한매 조건부 채권 매매라는 건데 한매 조건부라는 말 자체가 연준이 다시 사주겠다 이런 얘기죠. 연준이 사주겠다. 은행이 다시 사주는 거가 이제 환매잖아요. 환매를 내가 이틀 있다가 사줄게 이런 조건을 걸고 판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거죠. 하루짜리 뭐 이틀짜리 이런 게 우리 콜금리 아닙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단기금융 자금인데 요 한매 조건 레포를 운영하면서 또 시중에 돈을 좀 풀기 시작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자, 트럼프는 중국이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매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년 대선 전에 무역협상 타결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스몰딜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이제 우호적인 분위기가 생기고 있죠. 그 외에 8월 달에 산업생산 뭐 양호했고요. 이제 산업생산도 양호, 이렇게 지표가 좋기 때문에 지표가 좋고 유가가 좀 유동적이라서 뭐 FOMC에서 금리를 안 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금리는 내릴 것 같아요. 한번 내리는데 이번 말고 그 이후에는 금리를 추가 내리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븐 리포트의 톰 에세이가 얘기하기를 연준이 연말까지 금리를 추가로 내릴 것인지가 관건이다. 그런데 금리를 추가로 내릴 것인가 안 내릴 것인가에 대한 코멘트가 정시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제가 볼 때는 뭐 강경 금리나 이런 기준은 아닙니다 현재. 그래서 상황을 봐가면서 금리 방향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상황을 봐가면서 지금 이제 미국 경기가 이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자, 한국이 미국과 중동에다가 원자력 발전소 40기를 짓는다 이런 얘기 나왔네요. 아주 뭐 이제 중앙일보 보도인데 굉장히 좀 뭐랄까 이게 아주 서프라이즈한 그런 내용이죠. 서프라이즈. 그래서 어제 원전 관련주들의 주가 좀 올랐죠. 로버트 맥팔라인 미국 세계안보분석연구소 회장 등을 비롯해서 5명의 유력 인사들이 지난 6월 달에 한국을 방문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국내 원전 고위 관계자들과 접촉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로버트 회장 얘기가 중동에다가 40개 원자력 발전소를 같이 짓자 한국하고 중동판 마샬 플랜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중동의 마샬 플랜,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말 잘 듣고 하면은 미국이 이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한국과 힘을 합해가지고 이란을 비롯해서 중동에다가 이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북한에다가 중수로 지어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랑 비슷한 그런 이제 맥락인데 어쨌든 뭐 과감합니다. 한 40개 정도를 지어주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40개면은 뭐 굉장히 크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컨소시엄 구성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감이 큰데
지난번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에다가 그 원전 사기를 지은 게 244억 달러, 약 25조, 2조 5천억 정도 들어갔단 말이죠. 2조 5천억. 25조. 244억 달러, 25조 한 26조 정도 프로젝트입니다. 4개짜리가. 그러니까 40기면은 한 250조, 260조 되는 거죠. 엄청 큰 겁니다. 아주 초대형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 초대형 프로젝트가 만약에 뭐 정말 실행된다면은 이제 우리나라 원전 관련 기업들은 날아가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얘기 나왔냐면, 지난번에 사우디에다가 2.8기가와트 원전 2개를 짓기로 했는데, 여기에 이제 한국,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가 참여를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한국, 미국을 제외하고 중국, 러시아는 이제 이제 사우디가 좋아하지 않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중동에 40기를 짓는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프랑스랑 손을 잡거나 한국이랑 손을 잡거나 했는데, 미국의 절대 우방이 한국이죠. 그래서 아마 한국과 미국이 손을 잡고 중동에다가 40기 정도의 마샬 플랜 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기술 수준이 낮다 그래요. 그래서 원자력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술을 이제 주도하면서 미국은 좀 돈을 대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연천에서도 의심 신고 나왔다 그러죠. 연천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연천군 돼지농가, 이게 한 4,700두니까 굉장히 큰 거죠. 4,700두. 돼지 농가라기보다 돼지 기업이죠. 기업. 4,700두면은 뭐 엄청 큰 기업인데, 돼지열병 의심 증후군을 신고가 들어왔다 그래요. 어제 오후 2시 40분경에 접수가 돼가지고 지금 정밀 조사 중인데, 오늘 오전 중에 이제 판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오전 중에 이제 요게 음성이다라고 나오면은 이제 돼지 주주들이 조금 이제 충격을 받겠죠. 근데 양성이다, 돼지열병 맞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이제 주가가 또 막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중에 발표되는 연천군의 돼지열병 잘 한번 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파주에서 발생한 지 8시간 만에 연천을 옮겨왔다. 그러니까 요거 뭐 만만치 않아요. 자, 이제 트럼프가 실무협상 우선이다. 요 얘기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 내용인데, 어쨌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센터장의 말로는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계획을 좀 듣고 그래서 들어본 다음에 그에 대한 제재 완화라든가 한미국 연합훈련 중단 이런 것들을 고민할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지금 아주 강력하게 강력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 진짜로 대폭적인 양보를 한다면 미국도 대폭 양보를 하겠다. 그래서 제재 완화도 시키고 연합훈련도 중단하고 이런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가 먼저 얼마나 많이 강하게 나오느냐, 이게 중요하다. 어쨌든 올해 어느 시점에서 김정하고 정상회담 한다라는 것이 트럼프의 생각이에요. 올해 내로 정상회담 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김정은의 생각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볼 때에 전체 시장 흐름으로 볼 때에 미국과 중국의 스몰 딜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나왔지만 뭐 트럼프 얘기는 자기 대선 전까지는 미국과 중국과 협상하지 않겠냐 그러는데, 어제 나온 여러 가지 얘기로는 일단 그런 얘기예요. 지적재산권 정도를 이제 중국이 양보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은 그에 다 상응하는 관세 철폐를 하는 그런 이제 스몰 딜이 10월 달에 아마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런 거죠. 10월 달에. 또 한국의 고용지표 보니까 어제 나온 거 보니까 제가 그걸 한번 봐볼까요? 어제 제가 그걸 준비한다고 했다가 깜빡 저거 했네. 각국의 경제 성장률이 나왔단 말이죠. 경제 성장률이 나왔는데 한국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각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니까 한국이 뭐 그게 나쁘지 않고요. 나쁘지 않고 그래서 아마 이제 세계 경제가 좀 회복되면은 한국이 가장 먼저 회복될 수 있다. 그렇게 일단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까 어제 제가 쭉 봤었는데
그래서 OECD 중에서 한국 뭐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OECD 중에서. 그래서 나쁘지 않은데.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올해 이제 미중 간에 잘 문제만 잘 해결된다면 한국이 좀 크게 도약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겠고, 그렇다면은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은 아마도 한국의 증시도 급반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하여튼 미중의 무역 분쟁이다. 그래서 10월 달에 스몰 딜 되고 나면은 한국 증시에 강력한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경기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거, 고용과 수출의 터닝 포인트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증시에 상당히 긍정적 뉴스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최근 들어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한국을 좀 사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미국의 북미 대화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돼지열병보다 더욱더 강한 것 같아요. 돼지열병보다도 트럼프의 대화 의지, 김정은의 대화 의지가 더 강한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9월달인데 9월, 10월, 11월, 12월 연말까지 해서 시장의 중심은 남북경협주가 차지할 것이다. 돼지열병이야 뭐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물론 돼지열병 자체는 오래 가더라도 돼지열병 관련된 종목의 시세는 그래봐야 며칠이죠, 그죠? 많이 가봐야 한 3, 4일 정도, 2, 3일 이거 하고 말지 그게 뭐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뭐 옛날 많이 봤잖아요. 뭐 비브리오균도 보고 뭐 이것저것 많이 봤죠. 또 아프리카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병들을 보고 그랬는데, 요것이 이제 메르스 같은 것도 그랬잖아요.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그게 뭐 병 자체는 오래 갔지만 수혜주 자체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북미 대화 관련된 남북 경협주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가는 그런 쪽이라서, 또 종목이 굉장히 많아서 시세의 순환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단기적으로 남북 경협주에서 대박을 내겠다 하는 그런 감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꾸준하게, 처음으로 지금 조금 이제 뜰려는 찰서고 어제 처음 좀 조정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눌림 목대, 어떤 하락시 매수 이렇게 보시면서 9월 달에 실무회담, 그리고 9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3차 북미 정상회담 시작되는 그런 스케줄을 보면서 우리가 주가를 보지 말고 이런 이제 스케줄을 보면서 주가보다는 이제 그 어떤 재료의 등락들, 재료의 스케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대응하시면 되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미국 지수 차트는 이제 고점에 있죠. 고점에 있어 가지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다시피 다우지수가 추가로 상승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내려가기도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다우지수가 지금 현재 완전 그 고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도 어렵지만 또 추가 하락하기도 쉽지 않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제유가는 이제 어제 급등했지만 오늘 또 내렸다 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 나스닥의 흐름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현재 9년 고점에 있죠. 9년 고점에 있는데 이 9년 고점에서 추가 상승하기는 지금 약간 버거운 상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또 하락하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아마 내려간다 하더라도 대략 한 7,800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저점이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크게 올라가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서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화이팅 말씀드리면서 오늘 남북경협주 또 저점 매수다. 인천유의 신호를 기다리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